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후 6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오랜만에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안녕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다면요. 종목 상담 119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방안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전 투자 공략주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나스미디어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살펴보시면 1차 목표가 35,000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고가 기준율이 1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 보유 중이시라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잠시 뒤에 그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시장은 좋았는데요. 제 종목은 이상하게 잘 안 가네요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 소소하지만 정말 나에게는 꼭 힘들다라고 하시는 이런 고민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알차게 투자 또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 2대12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생방송 채팅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저희가 지금 열려 있어요. 선물 받고 전략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의 유료 비용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 가장 고민되는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그런 거 말고 저 주식에 대한 정보들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하실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3258 누르고 입력하시면 돼요. 서용원 전문가님 하면 또 수익률 비법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도 받을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여기다가 점프 딱 두 글자만 여러분들 글 남겨주시면요. 7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종목 상담 119 오늘의 전문가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렛츠 고! 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장 속에서 힐링메이트, 투자메이트 필요해 하시는 분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오늘의 또 출연자 소개시켜드려야겠죠.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요. 투자 전략도 정말 잘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실 때마다 기분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참 좋아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네. 이거 전문가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효과를 받는 건지 우리 시장 참 좋게 마무리됐는데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땠나요? 오늘 시장 반등은 확실했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좀 업이 되면 안 되니까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반등은 훈풍이 어느 정도 좀 불어왔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10월 첫 거래일은 상당히 스타트는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은 또 새로운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인내의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좀 차분해지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반등, 인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게 좋았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좀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이제 불어왔죠. 우리나라는 연휴 기간이었고 영국이 최근에 이제 보리슨 총리에서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감세안을 더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은 지금 긴축을 하는 과정이고 영국은 갑자기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죠. 그렇죠. 엔저 현상을 약간 수수방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저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자국 기업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좀 불협화음이 생기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파운드와 가치도 폭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등 떠밀려서 어느 정도 일단 감세한 일부를 좀 철회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좀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강세로 바뀌고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가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변수, 즉 거시적인 측면에 의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95%,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4.2%, SK하이닉스가 3.73% 상승을 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이 상당히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가 2,200선까지도 좀 올라왔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가 좀 폭락을 하는 바람에 2차 전지주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형님가니까 아우도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거의 700선까지 가까이 올라가면서 696포인트에 마무리됐고 3.59%로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조금 반등이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등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흐름들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좀 V자 반등을 좀 기대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일단은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지금 모멘텀들이 좀 많다라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뭐 시총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도 모두 다 오름세 좋습니다. 우리 계좌도 참 좋으련만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제 계좌는 그래도 여전히 손실입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거나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요. 종목 고민들 있으시면 고민들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영우 전문가님 나오면 항상 이벤트가 팡팡팡 쏟아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이 되지 않을까요? 7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이용권 사용해 보셔가지고 계좌도 점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점프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실전 투자 공략주 앞서 살짝은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 과연 전략 어떻게 잡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종목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 들어갈게요. 자, 서용훈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9월 27일 방송에서 나스미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지금 35,000원 진행 중에 있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보실까요? 12.9%. 그러니까 거의 13%에 가까운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할까 아니면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나요? 고민되실 텐데 지금부터 종목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놔둬야 간다 시장을 또 등지고서 나스 미디어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살짝 빠지기는 했는데요, 전문가님. 선방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목표가는 35,000원인데 거기까지 이번 주 안에 좀 도달이 될까요?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스타트가 좋잖아요. 뭐 그러긴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인데 코스닥이 한 5% 빠질 때 이 종목은 한 10%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탄력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몇 개 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아직 없으신 분들도 조금 조정 시에는 좀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OTT 관련 사업을 좀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KT 계열사다 보니까 최근에 KT 넥스타라고 통합형 데이터 관리 플랫폼도 좀 구축을 하고요. 소셜 커머스 사업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뉴스도 계속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나스미디어가 그만큼 탄력이 좀 좋다라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요. 최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9월 20일자부터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9월 달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한 41만 주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들도 좀 놓여 있습니다.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날이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갔죠. 쉬어간 모습이지만 금요일장에서 보시면 장중한 때 한 6.4%까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저도 사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오히려 종가에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3.38%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한 9% 넘었습니다. 그만큼 좀 흔들기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특징 중에서 이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은 뭐 일단은 별 문제 없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주봉상으로 살펴보시면은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크게 동반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짜리가 딱 이 자리거든요. 전 이 자리는 터치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주봉상으로 가격들을 봤을 때도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해서 3만 원 초반대에서는 좀 매수 기회로도 좀 잡아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될 테니까요. 오늘 보셨다 하더라도 좀 조정 시 한번 좀 모아가시는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고 홀딩 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홀딩 계속 하시고요.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나스 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정말 비상하는 종목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보이고 있죠? 3258 누르고 입력하시고 관련한 주식 기사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샵 3772번 점프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냥 점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7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하실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한번 찬스, 또 기회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저희들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 해드릴 예정이에요. 문자샵 3772번 혹은 너티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종목 오늘부터라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 드시면 연락주세요. 문자샵 3772번 혹은 너티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사연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9321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풍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12,000원이 지금 매수가고요. 10% 비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노란 풍선이 참 주가도 이제 풍선처럼 훨훨 날아가면 좋을 텐데 정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6,330원까지도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전문가님. 손실폭이 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답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딱 보셨을 때 노란 풍선 지금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행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거 좀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주가도? 이렇게 볼까요? 저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주들이 워낙 코로나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홍역을 치른 듯한 여행업계가 특히 그런데 저는 근데 조금 교체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네. 좀 드리면 노랑 풍선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여행업계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권이라든가 뭐 일반 여행, 그다음 패키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조금 이제 여행업계가 최근에 일본의 이제 이 입국자 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일본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저 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엔화를 계산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공을 하나 더 붙여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엔이 1,000원이 되지가 않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저렴한 시기여서 일본 가면은 정말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여행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행업계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특히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도 여행이지만 개별 여행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움직였던 여행업계 관련된 종목들보다 움직임이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1년도 매출액이 29억입니다. 30억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근데 이제 30억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너무 매출액이 안 나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관리 조정 종목이 지정됐다가 이제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30억 유지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물론 올해는 지금 1, 2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29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은 좀 털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도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을 해결을 해도 영업이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시장에서 다른 여행 관련된 종목들과는 다르게 전저점을 다시 이탈하고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연말에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3분기 실적 좀 개선되고 4분기 실적 좋아지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이왕이면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계실 바에는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이런 쪽으로 좀 이동 매수하셔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손절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같은 섹터의 종목을 본다라면 좀 실적이 그래도 좀 견조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끌고 갈 수 있고 저는 여행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좋을 거라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저는 4분기 매출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안정이 있는 노랑풍선보다는 좀 다른 쪽,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투어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동 매수하셔서 물론 지금 하나투어도 좀 눌림목이 다시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지지받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좀 견조한 여행 섹터 안에서도 하나투어, 뭐 무드투어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행 전반의 업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시는 만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문자 살펴볼게요. 5959번님 사연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 팬입니다. 네, 나스미디어 수익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축하드려요. S-오일이라는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89,000원이 매수가예요. 20% 비중인데 보유 중인데 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살짝은 좀 손실폭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왠지 본전까지 가고 수익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질문에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마진이 좀 0달러예요. 관련해서 좀 이런 섹터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분 추가 매수가 현명한 뭐 방법인 건지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아직은 라는 시기상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S-오일 같은 경우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뭐 모르죠. 네. 근데 최근에 오펙에서 감사안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만약에 감사안이 이루어지면 지금 다시 90불을 83불을 회복했기 때문에 80불을 회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감사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사실 지금 오펙이 과거에 2차 오일 쇼크 끝에 미국의 패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감산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S-오일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좀 상승세가 좀 강했죠. 강했긴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까지는 저는 그래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매도 관점 일부는 좀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를 좀 조정 시에 좀 다시 잡으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현재 비중 20%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5959님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321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5959번님께는 저희 커피 교환권 드릴 거예요. 두 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저희가요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는데요. 여기 들어오셨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궁금하실 거예요. 노란톡방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 주식 관련한 기사들을 바로바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기사들 체크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스캔하셔서 325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채팅창을 보는 것 같네요. 태연님과 또 최진님 그리고 찬이님, 춘식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또 와주셨네요. 센조님도 어서 오세요. 자, 최의형님 사연. 저희 애청자분 거 꼭 봐드릴게요. 나이스 평가 정보예요. 16,900원이 그리고 매수가고요. 비중 10% 정도입니다. 14,000원 정도가 바닥이라는 걸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지금 가격에서 비중 10% 추가해서 17,000원 목표가 전략 어떨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 의형님께서는 좀 꽤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7,000원 목표가 전략을 난 잡고 있다. 여러 번 지금 바닥 14,0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이 14,000원이라는 걸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분도 주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단기간에 좀 올라올 거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간은 어렵다. 아무래도 좀 중장기 투자로서도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뉘앙스를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평가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도 나이스라는 회사도 있고 이러면서 최근 애플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 종목 자체가 엄청난 성장세거나 뉴스가 강하게 있다라기보다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13,000원짜리에 대한 가격대 조금 더 나온다면 한 12,500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좀 바닥을 좀 다져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올려주신 최유영님도 16,900원이 생각보다 좀 바닥이 많이 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좀 내려온 건데 저도 그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은
좀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물론 주체가 금융투자 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신 쪽이라든가 사모펀드 쪽에서의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실적들은 나름대로 좀 성장세를 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전망과 내후년 전망에 대한 내년의 전망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거기에 맞게 좀 잘 나타나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무난한 종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있죠.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조금 열어놓고 혹시나 이번 저점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바로 잡으시기보다는 이미 좀 10% 비중 있으시니까 당장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천천히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영님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면 좀 천천히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가도 정말 나이스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점프 매매 7일 이용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점프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하나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이 많이 와서요. 바로 문자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자, 5155번님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세계 푸드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76,400원, 비중은 2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신세계 푸드가 59,900원에 오늘 종가를 마무리하고 1%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다 빠졌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 이제 음식료 섹터들에 대한 전망과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음식료 쪽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죠. 그쵸. 이게 이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리오프닝 해가지고 이제 뭐 편의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료 쪽에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좀 못 보여줬던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이 신세계 푸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음식료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너무 지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신세계 푸드의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은 과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라고 본다라면 분명히 과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실적으로 봤을 때 청산 가치가 지금 한 73,000원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만 원대까지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건 빠졌네요. 결국에는 가격 할인이 돼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가격 할인이 돼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음식료 쪽이 문제될 만한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작용을 하거든요. 네. 한때는 뭐 농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은 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라면 가격 인상할 때 막 움직였던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세계 푸드의 실적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런데 21년도부터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의 실적들은 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올랐던 흐름들에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차트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주봉의 흐름인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실적이 이제 박살이 났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코로나 이전 가격은 적어도 8만 원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격도 깨고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대로 인해서 소화하는 과정의 하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청자님이 딱 갖고 계신 가격이 이 기업의 저는 본연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딱 7만 원까지 무조건 올 거예요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할인돼 있는 건 분명하니까 지금 자리에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손절에 대한 의미도 크게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 잡는 건 아무래도 전저점 깨는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기술적인 흐름인 거고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저는 나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또 대체육 관련된 섹터로도 편입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 가격 상승과 함께 따른 실적 개선세, 그다음에 테마가 대체육으로 엮이면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버틸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보다는 조금 시간 여행 차원에서 조금 기다리셔야면 현재 가격보다는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들을 충분히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거고 적어도 저는 뭐 7만 원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의 시간을 좀 갖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신세계 푸드 음식료 섹터들은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인지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6065번님, 서용원 전문가님, 라닉스요. 6,300원이 매수가고 비중은 15%인데요. 오늘 계좌 중에 유일하게 수익 전환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잘 갔기 때문이에요. 상한가를 갔던 라닉스라는 종목.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부각받고 있는데 라닉스가 오늘 굉장히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거든요, 전문가님. 네. 유일한 수익권.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계속 들고 갈지 말지 이것도 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각 궁금합니다. 뭐 지금 현재 라닉스는 아침에 바로 뭐 상한가로 직행을 강렬했어요.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도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하지 네. 않을까. 근데 갭 상한가를 갈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미지수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 자율주행 섹터의 움직임은 라닉스뿐만 아니라 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내일에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고. 일부 매도. 왜냐하면은 지금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율주행 섹터가요. 뭐 직접적인 뭐 엄청난 호재다라고 하면 그 종목만 막 쭉쭉 날아가 버릴 텐데 네. 한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매물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공방이 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거래량보다 뭐 더블 스코어에서 뭐 3배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저는 일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올렸지만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45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유통 주식 수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통 주식 비율이 72%, 700만 주밖에 안 되네요. 몰래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내일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만 주라든가 이렇게 이상 되면은 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위에서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일부를 좀 팔았다가 좀 보시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이탈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그런 점을 이용하셔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내가 일부는 수익을 챙겨놓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물대를 본다라면 저는 한 네. 7,700원, 7,500원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나머지는 최소일자가를 잡고 끌고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자율주행 섹터는 저는 다 좋게 봐요. 자율주행 괜찮다. 지금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섹터뿐만 아니라 라닉스는 내일도 좀 어느 정도 강한 거래량이 실릴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하신 만큼 전략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5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6065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 바로 샵 3772번으로요. 문자 당첨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점포 외치고 있는데 전문가님, 과연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식에 있어서는 종목 선정도 중요할 거고요. 시황을 얼마나 잘 분석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포매매 이용 전략을 받으시게 될 텐데 종목 공략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를 좀 적어서 아침에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나스미디어도 제가 항상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방송에 소개해드린 종목은 다음 날 또 적어서 그쵸. 가격을 또 책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사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또 매매를 좀 자제해 보시고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전략도 말씀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뭐 직장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손쉽게 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점프 두 글자, 꼭 두 글자 보내주시면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연 많이 올라왔네요. 태진방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봐드리겠습니다. KT 서브마린 들고 있어요. 6,400원이 매수가고요. 12% 비중. 수익 매도 가능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익으로 매도, 지금 뭐 종가가 6,340원이니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전 들거든요. 근데 또 전문가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님, 이거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KT 서브마린은 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하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KT 서브마린은 해저 케이블을 까는 회사예요. 그렇죠. 뭐 인터넷 케이블도 깔고, 뭐 송전선도 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KT 회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광 케이블이 주를 사업을 이루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한전 UAE의 그 송전망 착공에 있어서 해저 구조물도 제작하는 뭐 뉴스도 좀 나왔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주가에 반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좀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는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좀 주목을 막 강하게 받는 종목은 아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좀 장중에 막 움직였다 꼬리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한번 또 뉴스를 받으면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뭐 주봉상의 움직임을 볼 때 바닥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수주 섹터가 사실 최근 좀 힘을 못 쓰는 경향들은 있지만 본격적인 좀 시세들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KT 서브마린은 한전 수주뿐만 아니라 최근 뭐 빗물 사업 그러니까 최근에 강남이 좀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빗물 배수관을 뚫는 이 사업도 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필리핀 해저 케이블도 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돈을 잘 벌고 좀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추가 상승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7,000원을 1,500거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저는 그 이상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쭉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수익 전환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태진방님, 일단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빠르게 우리 첸데드님 사연 볼게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ICD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700원이고요. 비중은 8% 정도예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키키키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ICD 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손실권에 계시긴 한데요. ICD라는 주가가 반등을 좀 하는 움직임들을 꿈틀꿈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수주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내년에 뭐 3천억 원 이상 또 이런 그 큰 또 대형 이야기들도 있네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 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런지 지금 딱 주가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은 좀 악재를 받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쪽,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한 OLED는 아몰레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최근에 하락이 나왔느냐? 애플이 아이폰이 처음에 예약자 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을 거다. 중국에서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폭스콘의 일반 아이폰 14 라인을 프로 라인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증설까지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플이 증산 계획을 철회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폰이 생각보다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헛발질을 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폰의 판매량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라기보다도 아이폰 판매량이 그래도 어느 수준은 좀 올라올 거라고 봐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왜냐하면 이번에 가격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단기간에 맞은 악재는 조금 인고의 시간을 갖고 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애플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미국장 하락할 때 나름 방어를 해줬던 게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그 리포트에 이제 완전히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S&P 500이 지난주에 금요일장이나 목요일장이 한 번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ICD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개선되는 흐름들이 아니지만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자리는 좀 과도한 하락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목표가를 얼마 잡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적어도 9,000원대에서 9,500원대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당연히 기다려봐야 될 자리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도 사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텐데 추가 매수는 좀 쌍바닥 자리에서 좀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폰 14 판매량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분할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대응하시려면 그 가격대를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9,000원에서 9,500원까지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봐드렸어요. 더불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기사들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기사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 있어요. 325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열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우하향하는 시장 속에서도 우상향할 수 있는 확실한 주식 선택 기술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의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나스미디어라는 실전 공략주를 살펴봤을 때 너무 좋았다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이후로 오늘 또 제2의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을 오늘 전문가님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종목 상담 중에 나왔던 뭐 종목이거나 아니면 업종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아니다. 네네. 더 모르겠네요. 어떤 종목이죠? 모르고 올 것 같다고요? 네. 더 모르겠다. 모르겠다고요? 네. 네. 오늘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네, 로봇 섹터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들의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뉴스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AI 데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같이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허접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차라리 현대차의 로봇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족보행 관련된 로봇들이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로봇을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면 네. 이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드는 로봇 보셨어요? 이렇게 팔 모양으로 해가지고. 봤어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 시장이 최근에 이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좀 이제 무인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되는 모습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라 방위산업청하고 함께 또 이제 입는 로봇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파를 또 제작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에는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라면 올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4분기부터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7,000원대 요 가격대는 이제 상장됐을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꺾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꺾여 내려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로봇 ETF도 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수급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000원 이하권이라고 제가 좀 적어드리긴 했는데 뭐 조금 언저리에서 한두 고가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 시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29,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짜리 좀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27,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 로보틱스에 대해서 자격 전략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최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경기 침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의 반등이 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규장에서 미국장이 2거래 연속으로 좀 반등을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탄력은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시장이 막 너무 높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코스피 22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상태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업종별 순환매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특히나 우리가 환율이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환율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출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섹터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거든요. 지금 다 물려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들을 조금씩은 손절할 건 손절을 하고 이제 좀 테마가 형성되는 섹터로 교체를 할 자리가 온다라고 봐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힘내셔서 하시면 좀 연말에는 좀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보유가 좀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는요,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0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팡팡 이벤트 크게 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점프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손쉽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오늘 1시간 같이 해봤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장이 빠지라는 법은 없네요. 오늘처럼 내일도 시장이 활짝 오르길 기대해 보면서 내일은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